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8강전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자 세계 최강전이 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최정 선수 한 명이 단독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대회는 이제 일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본 선수가 이제 4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를 했고요. 각국의 1인자들이 합류를 해서 이제 8강 토너먼트인데 이 최정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우승 확률이 높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회이고 또 어떤 선수들이 참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준비된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기원에서 주최하고 전 경기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일본 국내 기전인 선흥대에서 상위 4강에 들었던 4명의 선수가 일본 선수는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 중국, 대만, 유럽 지역의 각각 랭킹 1위자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금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1위가 1,000만 엔, 2위가 300만 엔, 3위가 200만 엔, 4위가 100만 엔인데요. 딱 3판 두지 않습니까? 네. 단기전에 벌어지는 이벤트 시합 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5분 전부터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각국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일본은 후지사와 리나 3단, 시에이민 6단, 무카이 치아키 5단, 류에이코 2단이 출전을 했고요. 한국의 대표로는 최정 9단, 그리고 중국의 대표로는 위징 6단, 대만의 대표로 헤이자자 7단, 그리고 유럽 대표로 나탈리아 아마 5단이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라 사실 누가 우승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첨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무카이 치아키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이 시에이민 6단과 위징 5단이네요. 네, 지금 시에이민 6단과 위징 선수가 일본과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자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까지 합쳐지면서 오른쪽에 강자가 좀 몰리게 됐고요. 왼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역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일본의 현재 1인자인데 후지사 선수를 좀 대항할 만한 선수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또 이 8명의 선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좀 약한 선수일 수밖에 없는 유럽 대표 나탈리아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어서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대국은 당연히 한국의 최정 9단의 대국이 되겠습니다. 최정 9단 96년생, 2010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무카이 치아키 선수가 이제 87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대략 10년 정도가 나고 있는데 이 무카이 치아키 선수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자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카이 선수는 2013년에 여류 본인 방지 우승을 했죠. 근데 이때 시기가 일본의 셰이민 선수가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 셰이민 선수의 전성기 시절 때 우승을 차지했던 그 경력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도 제1회 생컵의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저력이 있는 선수로 오랫동안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가 절대 만만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자바둑 랭킹 1위 최정입니다.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저보다 오히려 주위에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구단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본에서 세계대회가 진짜 오랜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또 상금도 되게 커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막 바둑 인기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겠구나 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좋진 않은데요. 그래도 시합 있으니까 조절을 열심히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죠. 일단 위징 선수랑 리나 선수랑은 최대한 좀 나중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잘 둬서 다들 제가 확실히 이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대들이어서 둔다면 결승에서 뒀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컵의 목표는 우승이고요.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꼭 우승컵을 들고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5분 전부터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최정 선수가 올해 1월에 이제 입시인에 올랐죠. 네. 예, 정말 최단기간에 구단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최정 구단 축하해주고 또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대회 꼭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승단하는 규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뭐 국내 대회에서 이길 때보다 승점을 쌓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최정 선수가 지금 입단한 지 2010년에 입단했으니까 이제 8년 만에 구단이 네. 됐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어떤 국내 대회 성적만이 아니라 세계 대회 우승을 할 때마다 특별 승단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최정 선수가 빠르게 구단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최정 선수의 성적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최정 선수는 지난해에 일단 여자 세계대회 전부 다 휩쓸었어요. 네, 단체전, 뭐 개인전 가릴 거 없이 네. 뭐 최정 선수가 나갔던 대회는 모두 우승을 했고요. 뭐 심지어는 단체전 같은 경우는 최정 선수 두지도 않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자 바둑계 전체적인 어떤 질과 양으로 봤을 때 한국의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실력이 높습니다. 네. 무카이 치아키 선수 지금 좌측에 모양을 펼치고 있는데요. 원래 좀 모양을 좋아하는 선수인가요? 아무래도 좀 이제 전통적인 바둑 이론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모양을 펼쳐놓고 그다음에 전투를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론은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졌던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은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많이 대국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카이 선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모양을 일단 펼쳐놨습니다. 왼쪽에 펼쳐놨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 보시면 백이 귀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모양이 커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 사이즈로 이제 모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모양을 넓게 펼치고 혹은 이제 모양을 중시하고 뭐 이런 형태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지만 최근에 무카이 선수를 비롯해서 후지사 리나 선수 같이 좀 20대 기사들은 한국과 중국의 어떤 바둑 스타일을 많이 좀 받아들이는 듯이 보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네. 되어서 네. 서로 날일자 한 칸 네. 붙임 또 한 칸 띵 이렇게 하면서 귀를 지킨 모습인데요. 네. 처음으로 침입을 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마늘모를 이제 어깨를 짚어갔는데, 아, 네, 지금 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채롭겠지만 받아주게 되면은 네. 이제 이쪽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여기를 보통은 끼우는데요. 두게 되는데, 있게 돼서요. 여기 두면은 이 마늘모를 짚어놓은 것이 충몰이가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럼 백은 이어야 되는데 두 점은 이제 거꾸로 축이 흙이 유리하니까 요석이 잡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마늘모로 그래서 둔 거고요. 아, 그래서 어깨를 짚었고 백이 받질 않았네요. 아, 또 한 번 침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받아주게 되면 이제 백이 흙의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최정 선수는 이제 바로 반발을 했죠. 아, 서로 기세의 진행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요즘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어떻다 해도 타고난 예전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가 두어왔던 그 틀을 버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항상 본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포석이 약하다, 포석이 괴롭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포석보다는 중반의 전투가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빠르게 전투를 걸어가는 수들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는 전투력보다는 모양을 펼치고 뭔가 공격하고 틀에 맞춰져 있을 때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하변 쪽을 연달아 둬서 아래쪽에 결국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좌변은 흑의 진영이었었는데 백의 실리로 바뀌게 되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변 쪽에서 흑은 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나갈런지요. 네. 궁금해지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는 이 기력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내 돌이 잡히면은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돌이 잡히고 잡는 게 가장 제1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 왜 백은 이걸 왜 멀쩡한 돌을 버리고 흑은 멀쩡한 돌을 왜 도대체 버릴까? 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급에 되는 고수들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돌의 생사보다는 일단 이 모양의 크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래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왼쪽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왼쪽에 모양을 흑이 펼쳐 놓았었지만 애시당초 좀 간격들이 넓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집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을 내어주고 하변을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삭감을 놨는데요. 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쪽이 크니까 이제 모양을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좀 최정 선수의 어떤 깊은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가 그런 기품을 가졌다면 이게 푹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 표현하신 대로 삭감을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모양 이제 슬슬 저희가 깎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보면 약간의 지분, 1선과 2선의 지분 주고 중앙으로 커지는 걸 막죠. 그러니까 상대 모양이 클 때는 이제 푹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푹 들어가면 고난을 자초하는 네. 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 하나만 해놓고 손을 빼는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정 선수도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푹 들어간 건 좀 나쁘다 이런 네.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쪽에 도서 백이 둔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은 아닙니다.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항상 뭔가 약점 잡히면 괴롭지 않습니까? 네. 약점이 없는 게 좋죠. 아, 약한 돌이 없는 게 나으니까 네. 최정 선수가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잡힐 만한 무거운 돌을 네. 만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군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넓혔는데 그럼 백이 뭐야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럼 커 보이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심심하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프로들 시각에서는 네, 이렇게 보면은 1선과 2선의 모양을 이렇게 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를 차지하지도 않고 흙은 굳이 깨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류의 삭감 내지 침투법은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상대방에게 내줄 것은 적당히 내주는 네. 그런 삭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대도 뭔가 좀 타협을 할 명분을 좀 줘야 되는데 네. 푹 들어가면 상대도 자기의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공격을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상병 같은 경우에는 백돌이 많으니까 흑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상대 돌이 많을 때는 웬만하면 네, 싸움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푹 들어가진 않았지만 흑이 한 칸을 뛰면서 약간 네. 또 상변에 다가섰던 백돌을 좀 공격하려는 느낌이 있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의 약한 돌이 좀 많습니다. 좌변에 한 점이 있고요. 네. 자, 여기 두 점이 있고 또 여기도 어쨌든 약한 돌이죠.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세 개 돌 중에서 흑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돌이 있어요. 아, 1번, 2번, 3번 네. 중에 네, 네. 절대 움직이면 1, 2, 안 3번 되는 중에요. 돌 네. 어떤 걸까요? 자, 이 돌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돌이 움직이는 순간 약한 돌이 되었고 네. 보시면 백은 살아있는 돌이죠. 네. 이 돌은 이런 돌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또 이제 하급자들 입장에서부터 이게 가장 잘 잡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들은 이걸 제일 먼저 움직여요. 지금 숨구멍 4개 네. 중에 2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예,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움직이고 싶은 돌이지만 사실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네.
또 돌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버려도 크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저 붙이고 끊는 수. 보통 이제 귀에 네. 붙이고 젖히는 수가 정석 형태에서는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도는데 지금 끊었습니다. 예. 저수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딱 봐도 백이 흙이 잡히는 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두면은 네, 백이 여기 두면은 이 한 점은 나갈 수가 없는데요. 대신 버림돌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거죠. 아, 이 두 개의 돌이 하나가 합쳐지면 이제 단곤마가 되는데 네. 이 대마 불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덩치가 커지면 공격도 잘 안 당하고 대마가 잡히지도 않으니까 백의 단수를 좀 활용을 해서 연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양쪽을 합쳐서 동시에 활용을 네.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반면에 지금 최정 선수가 넣은 거는 연결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죠. 중앙으로 흙이 연결하는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네. 귀 쪽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연결은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귀에서 목숨 걸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뺏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바둑에서 보시면 이 귀라는 지역이 보시면 항상 네 군데예요. 여기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의 입장에서 이쪽이 깨졌다고 한들 백은 선수를 잡고 여기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조금 당하면 이제 당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네, 무리수도 많이 두고 또 억지로 너무 뺏으려고 두는 수도 이제 많이 둡니다. 네. 한쪽에서 약간 당하더라도 네. 선수를 잡으면 다른 쪽에서 또 이득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굳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일단 무카이 치아키 5단의 입장에서도 지금 양쪽이 끊어졌기 때문에 네. 한쪽을 확실하게 살아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곤마, 즉 곤마, 미생마 하나짜리는 여러분들도 쉽게 잡히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잡히는 경우 좀 드물 거예요. 근데 미생마 두 개가 됐다. 양곤마이지 않습니까? 네. 양곤마는 공격하는 측이 확실하게 유리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측에서도 단곤마, 즉 돌 하나짜리 공격은 웬만하면 피하는 경우가 많고 수비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살아놓는 겁니다. 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최정 구단이 끊어놓을 때의 생각은 상변을 좀 매섭게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빠져나온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한 점을 이었다가는 네. 무거운 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잇게 되면은 이제 백이 반드시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보시면 통로가 막히죠. 네. 네. 항상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럼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 고민하시겠지만 이 돌과 이 돌을 돌아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버리는 겁니다. 예. 애들이 이제 꼬마 애들이 막 울고 막 생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막 혼내고 그러지만 노련한 그 할머니들 보면은 아이에게 사탕 하나 딱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애가 잊어먹죠? 자기가 왜 울고 있는지. 그렇죠. 네. 저 한 점이 바로 사탕 같은 그렇죠. 돌인 네. 거군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이제 백에게 주는 사탕인 거고요. 일단 울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제 흙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공격하고자 했던 생각을 잊어버리게끔 네. 사탕을 하나 던져주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 얘기를 하니까 또 최정 선수가 지금 사탕을 물고 있는 또 여기 두니까 이제 그런 네. 식의 표현이 됐지만 예, 하지만 예, 최정 선수도 일단 받을 사탕은 네. 받아놓고 네. 예, 공격하던 생각을 잊어버리진 않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을 건 받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작전이지 않을까 싶네요. 야, 지금 근데 흙이 예. 여기 이 선에 마늘물 뒀어요. 아, 지금 야, 그 수 안 이거- 두면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제가 네. 보기에는 무카이 선수가 이 최정 선수를 굉장히 의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냐면 백이 이제 큰 데는 이쪽이 훨씬 커요. 네네. 혹은 이거 빠져나가는 것도 큰데 여기를 이제 뺏기게 되면 일단 흙은 선수로 당하네요. 네, 여기 이제 둬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두면은
옥집이 되죠. 그렇습니다. 미생인데요. 네, 근데 이게 잡힐 리는 없어요. 잡힐 리는 없고, 네. 네,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제 무카이 선수가 최정 선수의 이제 공격력을 상당히 의식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공격도 네. 싫고 끝내기 당하기도 싫고 네. 네, 확실하게 살아두었습니다. 근데 우상기 쪽이 좀 너무 허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우상기도 그렇고, 네. 네, 이쪽에 좀 두 점도 역시 손을 한번 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할 게 많은데, 네.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카이 선수도 좀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최정 선수와 두게 될 경우, 혹은 위징 선수와 두게 될 경우, 이게 그런 딱 케이스를 딱 정해왔고,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이제 가장 좀 단점을 뽑힌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 끝내기에서 이 계산 바둑이 됐을 때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 바둑으로 갈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실리를 잔뜩 챙겨놓고, 네, 이도를 수습할 때가 굉장히 계산으로 가기 가장 좋은 구조를 띌 수가 있는데요. 무카이 선수도 공격적인 바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상당히 수비적인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무카이 선수도 공격력이 뛰어난 네. 선수이지만 이 최정 구단의 공격력을 높이 네. 평가해주고 있군요. 아, 하나만 공격을 해놓고 최정 선수가 우상기 쪽 실리를 파헤쳐 갑니다. 네. 자, 여기서 고민 많이 하겠네요. 그냥 받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이쪽으로 그냥 빨리 사는 방법이 있고, 네. 이쪽을 살게 되면은 백은 빠져나옵니다. 흑은 막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축된 형태를 띠고 있죠. 네. 반대로는 흑이 좀 활발하게 두는 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활발한데, 이건 반대로 또 안을 뺏기게 돼요. 작전에 좀 기로일 것 같고요. 작아도 안에서 살 것이냐 네. 아니면 활발하게 두면서 백의 모양을 좀 밖으로 네. 커지지 않게 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이제 작전의 컨셉으로는 3-3을 둬서 지켜야 되는데, 네. 뭔가 무카이 선수의 좀 성향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참은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할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활발하게 가네요. 네. 그러니까 두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작전을 짜고 와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붙여놓는 거는 이제 사활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둬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에서 백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바둑에서 이렇게 이 선을 잔뜩 끼는 형태는 굉장히 승률이 떨어져요. 이쪽에 한쪽에 너무 몰리기 때문에 백은 한쪽으로 너무 처지게 되고요. 이 벽이 생기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네, 흑이 나와 끊거나 시우물을 해왔을 때 이 넉점이 오히려 미생마로 변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우측의 흑돌이 오히려 세력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을 최대한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놓는 것이 상변의 수습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네. 되네요. 예, 하지만 3-3의 실리는 뺏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모양은 어쨌든 배흑이 우측에 귀를 차지 않고 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귀를 뺏기게 되는데, 집의 모양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큰 집이 나진 않죠. 자, 이쪽에는 집이 거의 없고 여기 정도가 딱 덤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니까 딱 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흑의 모양은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에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대5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변의 흑집이 크기는 하지만 백도 5군데나 있어서 네. 계산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직은 누가 좋은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깨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대박을 터뜨리려면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죠. 담아라. 네. 그렇죠. 참 이게 모순되는데요. 둘 다 맞는 네, 이야기예요. 네. 지금 백은 여기저기 5군데 집을 네. 마련해 놔서 뭔가 경우의 수는 많지만 집 바구니가 자체는 아래쪽이 네. 훨씬 큽니다. 흙이. 오늘 결론이 나겠네요. 네. 투자의 그 계란 바구니는 과연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하는지. 갑자기 생각해 보면은 바둑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결혼은 인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예, 뭐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그러면 좀 한 바구니에 담는 네.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바둑에서는 예. 대체적으로 이제 퍼트리는 게 좀 나은데 이 바둑은 뭐 흙이 일부러 보겠다기보다는 백이 바꿔치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를 짚어왔는데 받아주지 않고 여기를 이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흙은 일단 백이 선택을 한 걸 받아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집이 상당히 큽니다. 대략 30집 이상은 확실하게 돼 있고 플러스 알파인데 백의 집이 5군데나 되긴 하지만 이쪽이 젖히고 여기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5집밖에 안 되고요. 네. 여기도 4집, 여기도 8집, 뭐 10집, 5집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작은 스몰 사이즈의 집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더해보면 네. 30집 좀 상회하네요. 100집이. 네. 지금 아래쪽에 30집은 흙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덤은 뺐으니까 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바둑입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 이 백의 입장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2마리를 이제 살살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우리 그 전통 노래 중에 이게 굴렁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굴렁쇠 하나 돌리기도 이제 쉽지 않은 판에 맞아요. 정말 살살 굴리려고 네. 해도 잘 안 굴러가요. 지금 최 선수가 이 2개를 굴려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했다가 여기도 한번 했다가 아, 이걸 잘 엮어가야 되는데 지금 백의 수준 어떤 난이도 수준이 굴렁쇠 2개를 양손으로 잘 굴려야 되는 너무 그런 어려운데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하나가 논두렁에 빠지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 또 워낙 공격을 잘하는 최정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계속 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굴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정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할까입니다.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할 것인지 여기를 공격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최정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상변 쪽인지 아니면 우측인지 한번 먼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몰리고 보니 네, 무카이 선수가 애시당초 처음에 우상귀에서요. 네, 3-3을 받고 사는 게 더 나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또 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정말 숨도 안 쉬고 바로 시켰을 텐데. 네, 참은 김에. 네. 아무래도 이제 흔히 이제 여자 선수들 바둑이 남자들보다 굉장히 좀 전투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무카이 선수 자체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포석의 틀은 웬만큼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우상기 네. 쪽 흑돌 막히면 답답하다고 보고 네. 날을 쫙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무카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이제 87년생으로 이제 30살인데요. 네. 이 무카이 선수가 형제가 3명이 있어요. 3자매입니다. 네. 예, 3자매인데 이 3명의 자매가 모두 프로입니다. 그렇죠. 무카이 선수가 그 중에서 몇째인가요? 네. 셋 중에서 이제 3자매 중에 네. 무카이 선수가 이제 타이틀 유일하게 땄거든요. 네. 몇째일까요? 저도 셋 다 프로기사라는 건 네.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아마 형제를 이렇게 많은 형제들 키워보셨던 분들은 네. 거의 정답 맞추시더라고요. 예, 무카이 선수가 무조건 막내입니다.
그죠? 왜냐면 언니 희한하게 예. 이 형제, 자매, 남매 할 것 네. 없이 모두 다 프로기사가 됐을 때 네. 항상 제일 어린 쪽이 성적을 제일 잘 네,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왜냐면 그럴까요? 위에 아무래도 언니와 형들이 네. 끝없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을 아, 예, 그냥 막내들은 그냥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같은 거를 좋아한다면, 같은 분야를 걷는다면은 막내가 가장 수혜자를 입는 거죠. 그렇죠. 가장 빠르게 네. 시행착오 없이 습득할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3자매 중에 이제 무카이 선수가 막내인데 여류 본인방 타이틀을 땄고요. 또 무카이 선수는 남편도 프로기사입니다. 네. 어느 선수죠? 이게 성적을 좀 낸 프로는 아닌데 지금 이제 남편도 이제 프로 8단입니다. 일본에서요. 네. 아, 정말 바둑 가문이네요. 네. 온 가족의 명절에도 모이면 전부 다 프로기사고. 네. 네. 그래서 무카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무카이 선수가 이제 바둑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네. 무카이 선수 직접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카이 3자매 바둑 스쿨이라고요. 네. 네, 그런 센터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아, 정말 이 세 자매가 네. 모두 다 프로 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딱 이름을 걸고 하기에도 참 좋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네, 상변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군요. 네, 덮어 씌웠습니다. 네. 과연 상변 흑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입니다.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한국의 최정 구단 대 일본 무카이 치아키 오단의 대결입니다. 한국의 최정 구단, 자, 지금 8강전인데요. 과연 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요. 덮어 씌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최정 선수가 이제 흙이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공격한다면 이제 이쪽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만약에 이쪽을 공격한다면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항상 둘 중에 뭘 공격할까라고 하면은 이양 공격하는 거 많이 잡아야 되니까 덩치 큰 놈을 먼저 공격하거든요. 네. 근데 덩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집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대신 여기는 집이 없죠, 흙이. 네. 그래서 공격을 시작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집이 없는 쪽을 공격하는 게 당연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흙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네. 쪽. 예, 역시 상변에 있는 돌이 지금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이 네. 좀 더 쉬운 공격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프로와 아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제 프로는 일단 뭐가 되든 이겨야 되는 거고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즐겨야 되는 거다고 보여지는데 즐거움은 많이 잡을수록 좋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놈으로 가고 이제 이기려면은 덩치가 큰 걸 잡아서 이기나 작은 걸 잡아서 이기나 똑같으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는 집이 없는 쪽을 먼저 한다. 이것도 일종의 요령이 되겠고요. 보통 귀에서 뻗어나온 것들은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변을 공격하는 것이 좀 먼저 맞습니다. 네. 흔히 남자분들이 그 연애 대상을 네. 고르실 때에도 고른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이렇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실 때 너무 예쁜 분들은 잘 호감 표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확률이 낮다고 보고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적당히 예쁜 분을 잘 찾아서 예,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은 예, 성적이 좋듯이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바둑 둘 때 이게 저희가 모양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겉에 번들어가고 모양이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바둑에서도 이게 딱 핵심이 되는 요처가 있는데 그걸 바둑에는 급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급소를 차지한 돌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굉장히 좋은 돌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둑에서도 그런 걸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변의 흑돌은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 그쪽 한 점을 당겨두나요? 무카이 선수가 오늘 좀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이제 아까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네. 무카이 선수는 일단 전력에서
약간 고려사항이 아닌 듯한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위징 선수나 후지사 리나 선수 정도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무카이 선수가 오늘 좀 컨디션도 그렇고 바둑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마근수가 굉장히 아주 백의 입장에서 받기가 아주 까다로운 수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일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젖히는 수가. 근데 늘면은 끊는 약점 때문에 결국은 뭐 밀어가더라도 공격이 되질 않습니다. 네, 지금 흑이 오히려 좀 네. 백돌 사이를 돌파하고 나오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공격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쪽에 돌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백의 5점이 거꾸로 미생이 된다는 거죠. 공격하다가 이제 거꾸로 시달리게 되면은 뭐 정말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이쪽으로 그럼 씌워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씌우게 되면은 흑은 약점이 전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죠. 그냥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좀 최영 선수 이번 봐도 상당히 좀 고전입니다. 지금. 네. 오히려 흑이 상변의 흑한 점을 바짝 당겨두니까 네. 여러모로 행마의 방향이 생기네요. 네. 지금 두 개가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럼 방금 전에 흑이 네. 연결할 수 있었던 그쪽 날일자는 어떨까요? 네. 가른다는 백의- 의미에서요. 네. 여기도 이제 제 일감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여기가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끊는 수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잡히죠. 잡히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약점이 남아서 이쪽을 결국은 와야 돼요. 네. 근데 백이 흑이 뛰어나가면 뚫리는 순간 공격은 끝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날이 컨디션 좋은 날이고 되는 날인데 네. 이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 마네모를 뒀다.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잡히는데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수네요. 네. 근데 이런 거 예측하고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되는 날은 이게 기가 막히게 틀어맞는데 네. 안 되는 날은 아주 한가한 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카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여기를 두고 지금 이쪽을 계속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작전이 무카이 선수가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 올해 벌써 15전 11승 4패, 네. 7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꾹 참아둡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네. 이제는 흑이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일단 백이 여기를 있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닌데 일단 고급자가 아니면은 상대가 둔 지역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틀어맞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는 시움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갇혀서 잡힙니다. 바짝 젖혀가니까 틀어막히네요. 네. 지금 백이 이은수가 두고 싶어서 둔 게 아니라 그쪽 약점 때문에 중앙을 둘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둔 건데요. 흑이 이제 손 따라 두면 나쁜 거죠. 네. 흑의 입장에서 아까처럼 한 칸 띄어서 연결하자 하면 네. 어떨까요? 근데 한 칸 띄어서 이제 두게 되면은 이제 무카이 선수 성향상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일감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연결도 이쪽을 잘 안 뜨나요? 네,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결국엔 나중에 또 둬야 됩니다. 이쪽을. 네. 오늘 이 무카이 선수의 지금 전략은 내가 수비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지금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모양으로 보면은 네, 이쪽은 좀 안 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위기 순간에는 가장 확실하게 사는 쪽을 선택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대신에 반면에 이제 무카이 선수가 노리는 게 하나가 있죠. 네.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좀 두고 싶을 겁니다. 그 여기가 네. 어디일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수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연하시겠지만 선수를 잡아서 내 돌이 많은 쪽을 두는 게 당연히 집을 얻을 수 있죠. 그런 모양을 보면 이제 여기가 이쪽이 포인트인데요. 이쪽에 있는 100의 돌을 기점으로 보면은
네, 지금 끊는 수가 이제 가장 흑의 입장에 두고 싶은 수예요. 아, 굉장히 강력하게 네. 두어갈 수가 있군요. 백이 만약에 단수를 쳐서 네. 잡으려고 네, 한다면요. 그렇게 두면은 밀고 단수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고 막을 네, 때 단수 치게 되면은 딱 축이네요. 네, 이렇게 백이 맞받아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끊었을 때 어떻게 두는 예, 것이 양보할 좋을까요? 수밖에 없죠. 양보해야 되는데 네. 만약 이걸 움직여 나간다면 이렇게 벌어지는 싸움은 이제 흑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 이것은 중앙 백돌과 우변 백돌이 끊어져서 흑이 상당히 좋은 싸움이 네. 되겠네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는 상변을 두고 있긴 한데 흔히 얘기해 뭐 선수끼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기 상변의 흑의 네. 넉점이 지금 공격을 뭐 굉장히 많이 당할 그럴 정도 돌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빨리 선수를 기회를 얻어서 우측으로 가고 싶은 거고 최정 선수도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일단 하변과 우변을 어떻게 둬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을 아무래도 좀 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고수들이기 때문에 시각은 지금 상변을 네. 두고 있으나 우변과 하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이제 흔히 이제 거기까지 둡니까? 아, 야. 아예 차단을 하네요, 백돌을요. 이 저런 수가 이제 일단 의도를 보시면 네, 이 막으면. 백이 이제 흙이 넘어가는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 선수예요.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로 끊었네요. 네.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제 이쪽 넘어가면은 이쪽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붙여서 네. 이 돌이 있다 어쨌든 끊어집니다. 이 형태가.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고 흙은 이제 손을 빼겠죠. 왜냐면 여기 좀 후수로 두고 있으면은 씌워서 다 잡히니까 네. 더 이상 둘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연결하는 걸 선수로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이 해둔 게 자, 오늘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흙에 지금 이 뜬금없는 이선 지킴이 지금까지 잘 통했어요. 예. 이 돌이 몰렸을 때 이게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이 선을 둬서 둔 건 이건 반대로 나중에 두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해둬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흑이 이제 이쪽이나 띄워놓고 백은 더 이상 공격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쪽을 지키던지 뭐 여기 두겠죠. 무카이 선수는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최정 선수 보고 떨리면 지켜라. 네, 떨리면 지켜라. 지금 그겁니다. 네. 아, 역시 오늘 무카이 선수 초반엔 많이 참아두었지만 본래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뒤로 갈수록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쨌든 저 지금 이 선에 두는 게 이제 일종의 맥인데 일본식 표현으로는 굉장히 이제 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수법 맥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탁탁 터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무카이 선수는 일단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정 선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전략이 가장 좋을지 분석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좌상기 쪽에 이선에도 이 호구로 지켜두었고 지금까지는 무카이 선수의 전략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기사가 중국의 위징 선수죠. 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최정 선수가 5연승, 4연승을 하면서 이제 상대 전적을 역전시켜 놨습니다만 작년 성적을 또 빼놓고 보면은 위징 선수가 굉장히 앞서요.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가 최정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딱? 선실리 후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오늘의 무카이 치아케이 선수의 전략과 비슷하죠. 네. 처음에 좀 일부러 싸움을 안 하고 칠레 잔뜩 챙겼다가 타겟 위주로 판을 짰을 때가 이제 최정 선수가 가장 좀 괴로워하는 거고 반대로 최정 선수가 가장 장점이자 또 승률이 높은 거는 맞받아 쳤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맞받아 쳤을 때, 네. 계속해서 싸웠을 때,
그때가 성적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최정 선수는 끝없이 뭔가 지금 흔들어 대는데 무카이 선수는 이제 무조건 무카이 선수를 무시해야 돼요. 상대를 최대한 무시하고 둬야 됩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 무카이 선수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대표 제도를 운영하죠. 네. 네, 그래서 각종 지원과 또 우수 기사들 또 이 신예 기사들을 이제 육성 발굴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걸 하질 않다가요. 2015년도부터 네. 내셔널 팀이라 그래서 국가대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큰 네. 위력을 발휘하자 이제 일본도 준비를 한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선수 이제 국가대표 구성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야마 유타 선수를 비롯해서 인류 기사들이 모두 참가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본의 뭐 이치리키 료 선수라든지 네. 신예 기사들은 모두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기사들이 한 비중이 한 30% 되고 신예 기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이 한 40%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약 30%가 여자 선수들입니다. 아, 정말 좀 골고루 육성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여자 선수가 이제 5명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 나온 셰민 선수, 무카이 선수, 또 후지사리에 선수, 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유에이코 선수가 일본의 여자 국가대표인 겁니다. 네. 네, 흑이 일단 만렙으로 나왔죠. 일단 그 자리가 덮어 씌우면 네. 바로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내밀어야 했네요. 네, 일단 흑이 백이 이제 수비로 전환하게 되면 이 무카이 선수는 여기 공격을 때리고 백이 받는다면 뛰어나가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최정 선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2칸을 띄었습니까? 그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약간 반승부수의 성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백이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긴 한데, 네. 근데 하지만 백에게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작전은 실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렇죠. 공격해서 큰 네. 이득도 못 보았고 이제 약점만 지키는 네, 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그냥 인정하고 지키던가 아니면은 판을 좀 몰아쳐서 상대가 여기를 끊지 못하게끔 판을 좀 급격하게 흔들어 놓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두겠다는 건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흑이 여기 지키기를 기다려서 네. 여기를 째고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밭전자 사이를 갈라서 네. 다시 한번 싸우겠다. 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면은 여기 약점이 있어도 흑이 이쪽에 둘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여기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만회으로 둔 이유가 이도의 공격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를 두고 공격을 할 때 이쪽에 돌이 나와 있으면 백이 빠져나오니까 공격을 심하게 당하진 않죠. 간접적인 이제 보강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딱 가운데에 갖다 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변에 응원군도 네. 보내면서 좌쪽을 가를 수 있는 수. 좌변에 호구를 네. 발판으로 딱 정중앙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저런 수가 이제 좌우동형의 급소다라기도 네. 하고 이제 바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바둑의 역사가 많이 좀 됐기 때문에 중앙에 저렇게 여러 군데 동시에 의도하고 둔 수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적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자를 쓰고 네. 붉은 적자를 써서 귀가 빨개지는 수라고 하는데 일본에 되게 유명한 고사가 있죠. 예. 일본에 이제 수책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둑 프로기사가 고수가 있는데요. 있었죠. 고스트 바둑왕의 이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친구로 하면 안 되죠. 네. 이분이 이제 예. 17살 때 아주 신예기사인데 네. 당대 1인자와 바둑을 둡니다. 예. 근데 당대 1인자와 바둑을 두니까 누구나 다 당대 1인자가 완승할 거다. 예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수책이란 분이
이런 류의 수를 딱 하나 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수비도 하고 공격도 이런 거 했더니 상대방의 네. 귀가 빨개진 거죠. 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데 네. 바둑을 전혀 모르는 그 의사 한 분이 네. 이 바둑은 수칙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고 왜 그랬더니 지금 이 1인자 선생이 갑자기 귀가 빨개졌다. 와. 이런 속으로 굉장한 지금 당황했기 때문에 네. 귀가 빨개진 거다라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넌 바둑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적의 수다, 귀가 빨개진 수다라는 이제 고서가 있는데 네. 최정 선수가 이적의 수를 일단 하나 뒀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난국을 타개할 아주 좋은 수를 둔 것 네. 같은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늘었는데요. 지금 무카이 선수도 원래 이 한 점 살리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살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살리면 안 되는데요.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살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저 두 칸 큰일 났습니다. 간격이 좀 넓다고 네. 보는 건가요? 나중에 좀 노려보나요? 글쎄요, 이거. 원래는 안 살려야 네, 맞는데요. 안 되는데, 네. 우선은 글쎄요, 일단 네. 일단 끊는 수를 보니까 여기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킬 것 같습니다. 두 점을 억지로 살리진 않고요. 일단 살리진 않고 둘 것 같은데, 네, 굳이 제가 좀 설명을 여기 째고 왔을 때, 이 백은 여기 째고 오게 되는데요, 결국. 네. 싸움이 벌어질 때, 네, 이쪽에 돌이 있어야지 듣는 것들이 좀 많죠. 네, 좀 들여다보는 수들을 네. 둘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공격이 되는데, 제가 근데 너무 당황했는데요. 여기 두면 안 된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게 해설자의 귀를 빨갛게 만드는 네. 또 이적의 수네요. 지금 제가 빨개지진 않았겠죠? 아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정 선수도 상대 의도는 좀 나왔어요. 네. 여기 이제 활용을 해서 이쪽에 끊었을 때 대비한 거라면은 최정 선수도 좀 얌전하게 이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런 데를 덮어서 씌워가는 게 첫 번째고요. 잘하면 뚫리면 서로 네.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죠. 공짜로 좀 네. 이득을 볼 수가 있겠군요. 이쪽을 둬서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받아준다면 네. 여기를 잊지 않고 두 점을 통째로 잡을 수가 있죠. 그렇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둬도 굳이 이제 안 막아도 되니까 네. 반대로 뒤집어 씌워서 흑도를 더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응수타진이네요. 가만히 이어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제 무카이 선수도 이제 슬슬 이제 몸이 풀렸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두다가 이제 슬슬 이제 몸이 풀리고 약간 이제 접근전을 시도하는데 근데 다만 이 접근전이 이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무카이 선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최정 선수 여기서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 네. 일단 있는 거 아니면은 반발하는 거 일단 이게 가장 제 일환이고요. 네. 왜냐면은 이쪽 끌고 밀고 나가는 것은 지금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뛰어나가고 두면은 연결이 모두 되는데 이 다음에 여기 결국 뚫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한 점이 제압을 당하니까 이쪽을 뚫고 나오는 것은 한 번에 뚫고 나오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네. 그냥 바로 뚫는 것은 결국 손이 다시 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네. 아니네요. 이제 선택지를 보면은 이쪽을 역으로 이제 가서 끊어가거나 아니면 참아두거나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정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고 백이 이렇게 있고 네, 흙이 지키면 그때 끊어야지 일반적인 예상도죠. 네, 이럴 때 최정 선수가 손을 빼요. 바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결정을 짓지 않고 네. 싸워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추세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바둑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게 1인자들의 성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커제 구단과
이 박정환 구단의 성향이 요럴 때 그냥 받아주지 않고 바로 반발을 바로 가버리는 게 커제와 박정환의 굉장한 공통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결정을 짓지 않고 네. 다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네. 뜻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제 인류 기사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그럴 때는 다 이창호식으로 흉내를 내고 이세돌 구단으로 둘 때는 다 이세돌 흉내를 내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박정환과 커제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최정 구단의 경우는 원래 성향 네. 자체도 약간 결정짓지 네네. 않고 공격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성향이기 네.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네요. 예전에는 뭐 그냥 좀 과격하게 과격 운전을 좀 했다라고 하면은 네. 요즘에는 그냥 스포츠카를 몰고서 아주 네, 즐기는 네, 속도. 속도를 즐기는 거죠. 예. 네. 최정 구단이 여기서부터 속도를 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손을 빼네요. 비슷한데요. 네네. 지금 그쪽을 틀어 막고, 여기를 틀어 막는 건데 이쪽을 이제 둬도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선수가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탄탄해지면 결국 여기 역습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쪽 역습 때문에 네. 석점을 살리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연결하면은 이쪽이 대마가 위험해지죠. 네. 잡힐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백은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좀 괴롭다고 본 거죠. 네. 반발을 했는데 자, 흑이 여기를 살린 게 좀 화근이 될지 둔 이상은 둬야 됩니다. 기세죠. 네, 여기든 둬야 돼요. 네. 둔 이상은. 이제 무카이 선수가 한 점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네. 입구자로 어깨 짚어서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네네. 지금 한 칸 뛰면서 은근한 압박과 동시에 네. 백돌은 다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좀 백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뚫었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제 지금 형세 자체가 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불리한 쪽에서 변화를 꾀야 되는데 이 최정 선수가 이제 반전의 계기를 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좌쪽 네. 끊어서 싸워야 될까요? 일단 좀 이제 형세로 보면은 일단 끊는 수가 제일 유력하고요. 네. 지금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어요. 지금 흑의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먼저 건드려 보는 것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쪽은. 네. 먼저 물어봐서 모양을 정비하는 네, 거군요. 그렇죠. 여기는 못 둡니다. 좀 네. 늘어서 이게 한 번에 끊겨요. 대마가 위험하네요. 네,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흑도 연결을 네. 바로 해야 될까요?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쪽이 반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나와 끊는 것 때문에 네. 받아야 되는데 백이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전이- 두면은 자 패가 되는데요. 예. 뭐 불리한 쪽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좋죠. 네. 이유가 없겠네요. 또 이게 공격을 지금 백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또 이점 중 하나가 팩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흑은 백은 다 팩감이죠. 뭐 이쪽에 끈으로 가는 거 이것도 네. 다 팩감이고 여기도 두 번 두면은 두 번 이렇게 연타하면은 끊어지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흑은 팩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둔 거와 글쎄요, 이 수도 제가 보기엔 좀 이쪽이 좀 안전했을 것 같은데 네. 네, 뚫어간 두 수가 드디어 이제 무카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뭔가 세게 한번 뒀는데 네. 최정 선수가 둘 때 꼭 이럴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이 상대가 못 참는 그 순간을 잘 네. 포착해요. 네. 자, 지금 한 10군데가 너무 많네요. 하여튼 이쪽도 여기도도 좀 괴롭고 페레도도 흑의 형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밀어갔죠. 최정 선수는 오히려 우측의 약점 신경 쓰이는 곳 계속 네. 공격을 해보네요. 밀어가는 수도 나쁘지 않아요. 우선 끊는 수를 일단 막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쪽을 흑이 빠져나와라라고 네. 하는 건데
빠져나오면 이제 백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흑이 이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네. 끊어진 약점이 있어요. 아, 약간 패 맛이 있네요. 네, 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패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바둑을 저희가 엷다라고 표현하죠. 네. 이 바둑이 엷으면은 이기기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를 남기려는 그런 의도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이 수가 백이 나쁜 수가 되죠. 아까는 왜냐하면 이제 패를 걸기도 전에 이쪽이 이제 없다라고 보면요. 네, 보시면은 만약에 이쪽에 백돌이 없다 그러면은 네. 흑이 반대로 뒀다라고 하면은 여기 패는 걸기는커녕 이제 백이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을 차지한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좌중앙에 한 칸 뛴 수가 네. 그 다음의 착점들을 바꿔놓게 되네요. 자, 지금 이제 나오면은 결국 이쪽을 지켜서 두게 되는데 이제 무카이 선수는 여기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네요. 근데 지키는 수 누구나 좀 두기 싫어하잖아요. 네. 네, 공배거든요. 저수를 둔다고 해서 집이 크게 늘어나는 네.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제 백이 반대로 당하면 이게 막히면은 떨리지 않습니까? 예, 흙도 또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면은 이제는 뚫고 나왔을 때 이 두 점이 통로가 없는 거죠. 지금은 중앙이 네. 뭐 백세력이 네. 정말 많네요. 여기가 이제 항상 성동격서라고 하죠. 네. 이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키면은 괴로운 거고 흑의 입장에서 그럼 여길 백이 지켰다라고 했을 때 뚫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이 바둑은 두면서 계속 이 패 압박을 백은 노릴 수 있고 흑은 이걸 어떻게든 견뎌내야 됩니다. 최정 선수가 이쪽 저쪽을 은근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를 안 내밀 수 없고요. 연결하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순입니다. 아, 중앙을 바로 뒀습니다. 야, 이건 아, 노골 쪽인데요. 그러니까 상변이 끊기더라도 뭐 시달리기는 많이 시달리는데 잡히진 살기는 않는다 산다. 그런 거죠. 네. 잡히진 않는다고 이쪽을 좀 노골 쪽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네요. 네. 중앙을 확실하게 튼튼히 해두고 네. 지금 밭전자 간격을 지켜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스케일이 이 최정 선수의 어떤 이 배짱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흑이 이제 지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여기와 여기 이 세 군데 중 하나는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예. 이거 보통 이게 굉장히 좀 센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배짱 없이는 두기 힘듭니다. 네. 정말 배짱하면 또 최정 구단이죠. 네. 과연 어느 쪽을 가장 유력하게 노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무카이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큰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